매일 쏟아지는 다양한 음악들, 그중 그냥 지나쳐버리기엔 아까운 음악들과 음악인들을 뮤직 큐레이터 뮤지가 소개합니다. 음악과 음악인들의 이야기가 함께하는 시간, 뮤지스 뮤지션 지금 시작합니다. 이게 R&B일까? 혹은 힙합일까? 요즘 새로운 음악을 듣다 보면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음악의 장르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분의 음악도 R&B인지 힙합인지 헷갈리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합니다. 바로 흥미로운 음악이라는 점. 첫 앨범으로 2019년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R&B 앤 소울 음반상을 수상한 무서운 신인 제이 클래프가 오늘 뮤지스 뮤지션의 주인공입니다. 자, 주목해야 할 힙합 아티스트라고 해야 그냥 아티스트가 맞겠죠. 제이 클래프의 지구 멸망 1시간 전 우선 첫 곡으로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거주비가 알 같은 것처럼 밝아지고 사방에서 온석이 나뉘고 방해받는 전파는 우리 소식을 어디도 걸어주지 못해 퍼져나가지. 어딜 봐도 피할 여지 없고 시켜봐. 아름답지 않아 이건 것들 모두 다 도색해지는 순간을 면하지 못하고 넌 여길 벗어나자. 하지만 나는 제일 처음으로 마주나. 피하기 위한 쉴터는 없지. 몰고 있을 담배 한 개비. 왜 남은 것도 챙기지 말지. 아끼는 건 다 폐기해뒀지. 그냥 나랑 가자. 쓰러지는 선도 왜 나 서고 말야. 앞에 뒀어 네 너를. 카운트다운은 네 박동으로 와지. 아마 너는 모를 거야. Just 나의 망함에 두려울지도. 오늘이 아니어도 매 순간은 어차피 운석들이 오는 삶이야. 영원히 산다면 사랑은 눈앞에 고만한 건 창밖을 봐. 욕망을 드러내. 내 시간과 장어모아 노린 취하지 않을 거야. 신앙이 지켜주는 이들은 뭐야. 다음 생모습까지 소망하며 일방인인 나의 미래까지도 기도해주지만 나의 날은 아무렴 좋지. 대가를 치르고 살았지 날 죄여. 내 믿지 않은 창조주여. 거기에 있다면 이제 거두서서 다음엔 태어나겠느냐 물어주소서. 여기저기서도 나를 밀고 누구도 알려줄 수가 없지. 뺏긴 사람들의 울음소리는 도망자들의 한도와 섞이지. 덩치를 가진 이들은 약한 자의 소란 앞에 웃음이 터지지. 너는 나를 끝내 못 이기고 내가 가자는 대로 몸을 맡기지. 거봐 저길 엿보기만 할 수 있는 이곳이 지상만 뿐이야. 아둥바둥 삶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못 보는 곳이야. 서로 미워하는 맘은 누가 볼래 모습이 사랑이냐. 그제서야 알게 돼 너만 봐도 서로 부러운 날 거야. Just 나의 망함에 두려울지도. 오늘이 아니어도 매 순간은 어차피 운석들이 오는 삶이야. 영원히 산다면 사랑은 눈앞에 고만한 건 창밖을 봐. 욕망을 드러내. 내
시간과 장어무와 노린 취하지 않을 거야. 제이 클래프 지구 멸망 1시간 전 듣고 오셨습니다. 마지막에 카운트를 외치면서 다 같이 환호를 하네요. 자, 우선 한번 모셔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뮤지스 뮤지션 초대 손님 제이 클래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러플러라는 앨범으로 찾아뵀던 제이 클래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심히 뭐라 그러죠? 좀 굉장히 누구나 한 번쯤 생각을 해봤을 법한 네.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지구멸망 1시간 전. 네. 뭐 본인이 한번 어떤 음악이었는지 어떤 노래였는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당시에 처했던 어떤 상황이나 제가 보는 세상이 되게 아름답지 않고 되게 힘든 엄청난 갈등들이 있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생각하다가 폭발시켜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된 곡이에요. 여태까지 저희 이제 초대 손님으로 나오셨던 게스트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대상 없는 분노가 있으신 분들이 종종 계셨거든요. 역시나 우리 제이 클래프도 좀 대상 없는 분노들이 조금 있으셨던 편입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명확한 이런 이유들이 있었을까요? 뭐 명확한 이유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가족사 이런 것도 좀 그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믿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뭔가 강요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고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것도 많았고 마지막에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슬퍼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다 같이 환호성의 소리가 좀 들렸어요. 그거는 이제 그 녹음을 따게 된 시간이 이제 새해였거든요. 그 새해 때 다 같이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다음 해로 이게 어떤 샘플이 아니고 실제로 네, 제가 이제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그 롯데월드 쪽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축제처럼 다 같이 모여서 새해를 맞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지구멸망치고 롯데월드 그러니까 이 노래에서 이 지구멸망 1시간 전에 사람들이 어떤 풍경을 이제 그리고 있고 저는 이제 뭘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래에서 우리 저기 막 욕망을 내비치는 막 살고자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처럼 말고 운석 이렇게 막 내리는 데 가가지고 마중 나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이제 축제의 장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 운석 내리는 거를 보러 온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약간 축제처럼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게 뭔가 딱 맞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의도하고 녹음을 한 건 아닌데 평상시에 이제 녹음을 좀 즐겨서 일상생활 소리를 하는 편이어서 약간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인 느낀 표현은 약간 독립 영화가 있다면 약간 이게 독립 음악 같은 좀 배경이 떠올려지네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다루지 않는 소재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엄청 특별한 생각이라고는 아이디어였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되게 만들어보고 싶었던 소재였어요.
참 쉽게 누가 다루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어찌됐건 저희가 궁금했었던 또 수수께끼나 네. 그런 의미들을 한번 표현을 해주셨던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제이클래프 네. 어떤 뜻의 이름이었나요? 이거 별로 이게 제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지은 게 아닌데 네. 이제 제가 좀 신인이어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냥 이 클래프가 조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뭐 A조, B조 이렇게 네네네. 네, 그런 클래프인데 이름에 이제 진이 있어요. 진 영진이에요. 제 실명. 그래서 진에서 따와서 제이 클래프라고 짓게 됐습니다. 영진조. 네, 영진조. 아유 민망합니다.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네. 아마도 많이 질문을 받으셨긴 했었을 것 같아요. 이 제목과 네. 연관된 지구 멸망 1시간 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음. 또 실제로 많이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저는 엄청나게 많이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아, 오히려 본인이.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뭐 할 건지. 우선은 본인은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굳이 거기까지 찾아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제 전화를 그때 그런 상황에서 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 노래에서는 이제 모든 전파 방해가 일어나서 다 끊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었는데 네.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냥 마지막에 음, 어떤 인생이었는지 얘기도 사실 굳이 안 할 것 같고요. 만약 저도 이 노래 듣는 나가는 순간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을 만약에 나만 알아버렸다면 네. 내 주변 사람한테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혼자만 알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찌됐건 내가 지켜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봤자 더더욱이 할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으면서 어떤 나 혼자만 이 1시간을 온전히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즐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었는데 다른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좀 뭐 생각나던 답변들이 있었어요? 이제 뭐 제 친구 중에 사운드 엔지니어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는 이제 꿈의 스피커 이런 거 있거든요. 그 뭐 비싼 베어풋 거. 네네. 이런 거 그런 거 한번 훔칠 거다. 야, 뭐 이런 그거는 얘기도 너무 착한. 이제 약간 물욕에 의해 그러니까 어떤 욕망을 가장 크게 표출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뭐 마지막에 이게 법도 안 통하고 이제 뭐 네. 규칙 이런 거 하나도 소용이 없는 그런 시간이니까 음. 이 사람들이 본인의 이제 가장 큰 욕망을 이제 분출하고 죽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주변은 되게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친구들이 많아서 왜냐면은 방에서. 막상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네. 그렇게 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도 조금 들고 저는 되게 범죄 현장 같을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오히려 만약 마지막에 1시간이 남았다면 네, 이제 제가 나도 그 생각은 했어요. 네, 막 이렇게 저 분노를 어디다 표출할 수가 없어서 이 안타까움과 분노를 저희가 뭐 다들 이제 화도 나고 이러면서 사는데 뭐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이고 뭐 그쵸. 그러지 않을까. 근데 죽이고 싶은 사람도 1시간 이내 거리 있어야 죽이지 그거를. 그러니까 최대한 잔인하게 내 화를 표출하고 싶은 거죠. 첫 정규 앨범으로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R&B 앤 소울 음반상을 수상을 네. 하셨어요. 어땠어요? 이게 뭐 생각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 못 했다기보다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앨범을 내시면서. 그렇죠. 그런 기대감으로 만든 앨범은 네. 아니니까 저는 뭐 사실 엄청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뭐 회사 없이 네. 낸 앨범이고 제가 뭐 힘 이런 것도 없었는데 이제 뭐 네네. 이거 좋다고 이제 뭐 여러 군데 날라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 지금은 회사는 지금은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을 하셨고.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엄마 아빠 가족들이 그럼요. 이제 굉장히 내가 키웠다 그럼요. 서로 그리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네. 이 대중음악상에서 이런 상을 첫 정규 앨범에서 네. 수상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
제가 얼마 전에 그 SNS 구경을 하다가 네. 스눕덕이 네. 그 명예의 전당에 자기 손바닥을 이제 새기면서 네. 소감 한 말씀 해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그게 뜻깊었는데 음. 뭐 이렇게 내가 고마웠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나한테 너무 고생했다고 하고 싶다. 그럼요. 사람들과 되는 음악에 타협하는 나한테 너무 음. 고맙고 혼자서 외로이 싸웠는데 여기까지 와서 너무 고맙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예술의 싸움에서도 외로운 싸움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예, 좀 어렵게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누구 도움 안 받고선 이렇게 낸 앨범이 아, 저는 거는- 근데 굉장히 많은 도움 받아서 냈어요. 아 일단은 뭐 이렇게 네. 회사가 없는 네, 그러니까 상황에서 주변이, 네네네. 네. 그래서 뭐 하셨다는 거는 충분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음. 나온 앨범이 아니었나. 네. 뭐 주셨어요? 상만 받았어요? 아니면 뭐 칭따오 주시더라고요. 맥주를 그 되게 아기자기한 선물 받아서 기뻤습니다. 저는. 찡따오 맛있게 최우수 먹었어요. R&B의 소울 음반상으로 상패와 함께 찡따오를 칭따오가 이번에 이제 후원을 하고 후원을 왔더라고요. 같이 네. 했군요. 근데 그래요. 이게 너무 성공적이라고 하면 또 성공적이어서 네. 뭐 기쁜 반면에 네. 이거 나오자마자 상을 받으면 네. 한번 뭐 다른 생각도 들으셨겠어요. 본인의 뭐 이게 이제 뭐 괴로운 감정만 있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이 엄청난 과대평가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하고 우선은 이 집 같은 경우는 뭐 구상하고 있는 그런 건 굉장히 많은데 네. 근데 좀 다른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좀 커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앨범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어떤 신인의 첫 정규 앨범이어서 뭔가 좀 더 신선한 포인트가 그쪽에서 좀 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 앨범이나 다른 제가 만들거나 참여하게 될 곡들이 좀 낯설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낯설었으면 좋겠다고요. 이 네, 다음 일집하고 조금 연장선이 아니고 아니 뭐그 1집에서 잘했던 걸 또 보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새로웠으면 또 신인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의 앨범이었으면 좋겠어서 이게 조금 그런 이 저항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잘 된 게 있으면 네. 보통 이제 이걸 큰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장선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저항 정신이 있는 분들은 그 반대를 해요. 내가 여기서 보여준 거 말고 다른 걸 시도하고 도전하고.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사실 그것도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나중에 너무 많은 경험을 하고 너무 많은 결과물을 쏟아내고 그런 거를 또 행동을 하게 되고 보면은 안전한 곳을 찾으려 하는 게 사람 심리인데 지금 도전하고 있은 이 모습이 좀 더 멋진 도전을 하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앨범으로. 다음 앨범. 좀 고민이 많아요, 솔직히. 근데 약간 첫 앨범에서 제가 이제 저여서 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네. 이제 좀 굳히기, 지키기에 돌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조금 이건 또 뭐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생각을 네. 그런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그냥 하긴 뭐 그냥 내키는 대로 해야죠. 한 다음에 의미 부여를 뒤에 갖다 붙이는 게 조금 더 조금 더 네, 괜찮지도 않을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음악을 대학 입학 후에 시작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뭐 다른 하고 싶었었던 공부가 있었어요? 아니면은 그냥 별 생각 없다가 이렇게? 제가 지금 공대생이에요. 아 그러세요? 지금 휴학도 했는데 네네. 그 전에는 이제 굉장히 그 어떤 스테레오타입적인 대한민국 전형적 학생이었달까. 어떤 연유에서 음악을 좀 해보자. 네, 음악은 좀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좀 부모님께서 반대하셔가지고 네네. 좀 약간 자기 뜻대로 자라줬으면 하는 딸내미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럼 부모님의 네. 시선에선 나중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따님의 모습이? 솔직히 저는 약간 좀 쫄보 스타일이어가지고
반대하실까봐 그냥 독립을 했어요. 아, 네. 음악을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음악을 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예. 네, 이제 학교 다니면서 좀 나와 살면서 좀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리고 하다가 음악 하고 싶어서 휴학을 했다. 말씀을 나중에 드렸죠. 근데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 음악을.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시고. 이제 음악은 사실 이제 동아리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같이 뭐 동아리에서는 이제 거의 공연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좀 남겨보자 싶어서 이제 계속 녹음이나 뭐 이런 작업을 만들기 시작했고 독립을 해서 뭐 이제 뭐 알바 이런 거 하면서 했죠. 아니 이게 시작을 해서 그러면은 그 첫 정규 앨범까지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첫 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대학교로 올라서 음악을 시작을 하셨는데 네. 1년 반 만에 이렇게 정규 앨범을 만들고 음반상까지 또 수상을 하시고. 그 전에는 이제 약간 제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믹스테이프를 또 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앨범을 내기 전에. 네, 네. 그거를 이제 거의 음악 이제 처음으로 전업 뮤지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것들 시도를 하고. 그래서 데뷔 이후에도 네. 아까 뭐 아르바이트도 하셨다고 했지만 네. 뭐 수학이랑 과학 이런 과외를 네. 데뷔하시고도 하셨어요? 데뷔가 이제 정규 앨범이 기준이라고 치면 네. 그때는 이제 바로 복학을 했어요. 그리고 좀 과외하던 친구가 있어서 계속 네. 하고 12월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작년 12월까지. 우리 수학 가해 선생님이 네. 최우수 R&B 소울 음반상을 타셨대. 그 학생분한테는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는 근데 지금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재수학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와 단절된 상황입니다. 뭐 또 이름도 본명으로 활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알겠죠. 알. 왜냐면은 뭐 이렇게 가끔 우리 선생님 뭐 하고 계시나 지금도 음악 진짜 하나 이러면서 쳐봤는데 가요 선생님께서 최우수 R&B 소울 음반상을 타셨네. 아니, 그렇죠. 네, 아주 멋진 특별한 선생님이 아니셨나. 실제로 제 과외 학생이 제 단독 콘서트 했을 때 왔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제가 한 3년 정도 했던 가족 같은 친구였었는데 네. 그래서 끝나고 만났어요. 그래서 공연도 실제로 보러 오셨었고 학생분이. 네. 자, 그러면 가해 선생님 출신 제이클래프는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해시태그라는 시간인데 네. 주인공에 대한 핵심적인 단어 문장을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클래프의 해시태그 네. 샵 진지충의 음악 네. 그리고 샵 신선한 가사 네. 샵 비스킷 하우스 샵 집순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저는 이제 네. 비스킷 하우스 이거는 크루라고 하는데 네. 어떤 크루입니까? 되게 여러 장르에서 재능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엔지니어, 사운드 엔지니어도 있고요. 네. 프로듀서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이제 사진 작가도 있고, 이제 저처럼 노래하고 랩하고 그런 친구들 있는. 좀 종합 예술인들이 모인 네. 이제 각 분야에서 네, 거의 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같이 어떤 활동도 하나요? 저희가 뭐 보일 수 있는. 지금은 뭐 파티나 뭐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근데 이제 뭐 음악을 뭐 만들거나 이러면은 이제 서로 서로 돕기도 하고. 근데 사실 거기서 노래하고 랩하는 친구들은 거의 도움을 받는 이제 기생충이죠. 뭔지 알아요.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숙주님들이고. 왜냐면 이제 네, 제가 굉장히 우리 같은 의존하고 사람들은 있습니다. 네. 앨범이 나오면 그 안에 아트웍이 들어갈 게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네, 그분들은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독립적이고 이렇게 그렇죠. 활동 제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탐나는 크루입니다. 네. 그리고
진지충의 음악. 네. 뭐 이거는 뭐 본인이 좀 진지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주변 아 분들이 저는 진지한 사람. 진지충이세요? 네. 좀 보통의 일상의 대화들도 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고. 네. 이제 쓰는 단어나 뭐 이런 건 굉장히 저속한데 생각이 많습니다. 그냥. 네, 보통 고민이나. 어떤 생각 고민 갖고 계세요? 뭐 쓸데기 없는 것부터 음. 이제 큰 것까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떤 삶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뭐 어떤 정치적인 것도 있고 음. 약간 사회 이슈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자극이 계속 되는군요.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를 열받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히려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잘 안 와닿았었는데 그리고 좀 이게 비겁할 수도 있고 사람적으로 별로일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는 이거를 내가 피부로 느껴서 뭘 바꿀 수 있는 게 없는데 뭘 느끼기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커서 관심도 없었고 근데 오히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이슈거리들이 좀 뭐랄까 어느 순간 나를 짜증나게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이제 살로 와닿아서 그래요.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이제 생기니까. 네, 그런 걸 삶에. 비롯해서 그거를 해결한다는 생각보다는 네. 그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좀 그만 터졌으면 좋겠다. 굉장히 막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터지기도 바쁜 와중에 일어나면 눈살 찌푸리는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게 어느 순간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도 공감을 하는데 참 이게 고민입니다. 아무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 정보가 너무 빨리 공유가 되는 세상 속에서는 저는 약간 그런 거를 굉장히 경계하는 편이에요. 뭔가 어디선가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라든지 뭔가 차별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삶을 꼭 그 깊숙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내팽겨치는 방관하는 그런 태도를 굉장히 경계하는 편이라 뭔가 좀 좋은 거죠. 슬프잖아요. 그거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 뭔가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고. 뭐 저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선한 가사가 있습니다. 네, 이거 또 본인이 제가 제 입으로 한 말은 아니고요. 네. 이건 너무 낯뜨겁잖아요. 아니 제가 가사에 되게 기존에 없었던 그런 단어들을 쏙쏙 집어 넣었는데 네. 그런 거를 이제 캐치해 주신 분들이 써주시지 좀 않았나. 의도적으로 조금 안 쓰는 단어들을 썼던 글귀가 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의도적으로요. 네. 어떤 의도는 없었고요. 저는 이제 그런 단어를 안 쓰면 좀 죽을 것 같은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많이 안 쓰였던 많이 안 쓰였던 그런 가사가 있어요. 누군가의 일희는 내 일비를 깨워. 약간 누군가의 일희 일희일비라는 말이 네네네네. 있잖아요. 그런 어떤 누구는 희하고 나는 비하는 약간 열등감에 대한 그런 가사도 있었고 약간 제가 어떤 연인 관계나 이런 사람 간의 관계에서 엄청 집착하는 마음이 들 때 그 괴로운 감정을 노래로 만든 적이 있는데 그 꼬마 아기가 돼가지고 얘 망치 들고 위협하는 하나도 겁 안 나는 그런 소녀 있잖아요.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 싶었어서 막 망치를 들고 너를 겁줘 나 이 집 부숴버릴 거라고 뭐 그런 가사도 있었고 참 이 공대생 출신이라 그런지 그림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뭐 UV는 그냥 뭐 이태원 프리덤 뭐 쿨하지 근데- 못해 미안해 뭐 이런 거였는데 어느 정도 근데 결은 비슷하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저는 약간 재밌게 쓰고 싶었어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무거울 수 있는 내용인데 저는 너무 무겁게 소개하는 것보다 약간 블랙 코미디가 더 재밌는 것처럼 좀
재밌게 쓰고 싶었거든요. 그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네.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연애에 대한 집착이 표현을 했었다고 하는데 본인도 약간 그런 집착이 조금 네. 있는. 아 인간 간의 어떤 애착 관계 같은. 뭐 만약에 그게 이제 남자친구라고 이제 연인 관계에 있어서 또 조금 연연하게 될 수밖에 없죠. 아 그렇습니다. 왜냐면 되게 저기 하실 것 같은데 네. 약간 방관하실. 아 저가요? 그냥 짧게 본 방관할 상이에요. 약간 짧게 본 느낌은 그래 너가 네. 알아서 지켜라. 약간 이렇게 하실 것도 같고. 그건 맞아요. 아 그거는 맞고. 아 네. 근데 하지만 어느 정도의 사랑에 대해서는 집착도 있는 부분도 있을 다를 것이고. 수밖에 없죠.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항상. 그렇게 만들어진 어려우시지 않나요? 어렵게 만드는 대상이 있죠. 아. 그러니까 매번 그런 게 아니라 나를 건드리는 그러니까 잘 원래 안 휘둘리는 사람인데 나를 어떤 딱 누군가를 만나면 굉장히 휘둘리는 상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종종 당황하죠, 저도. 근데 저는 약간 사랑은 좀 휘둘리는 그런 일이라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게 내가 휘둘릴 수도 있지만 내가 휘둘리는 사람을 만나면 이게 쉽지가 않죠, 이제. 그러니까 뮤진님이 휘두르는. 내가 휘둘리는. 네네네. 네네.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쉽지가 않죠. 그럴 때 또 집착이 생기는 것도 같고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한 바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순이가 있습니다. 네. 집에 보통 계시나 봐요. 네, 제가 최근까지 작업실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이동을 딱히 안 해도 되는. 그럼 집이라는 거는 작업실을 겸한 네, 그러니까 집이 작업실에서 겁니까? 살았어서 네. 아예 거기서 안 나올 때도 되게 많았고요. 네, 한 2주 전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한번 가장 오래 계시면은 어느 정도까지 계셨어요? 집에만요? 네, 작업하시고 거의 내내 있는 것 같은데요? 내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학교를 가거나 과외를 하거나 네. 그런 시간 빼고는 전부 집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친구분들도 잘 안 만나시고. 친구를 만나긴 만나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뭐 한 달에 한두 번? 거의 그냥 진짜로 집순이시네요. 원래 행사급으로 만나는. 집순이가 집순이라기보다 작업을 조금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또 작업실이 집이면은 그러니까, 작업을 잘 안 네. 하게 돼요. 오히려 너무 편해지고 그래 맞아요. 나의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이 굉장히 많아지고 맞아요. 이제 뭐 앨범을 준비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안 할 때는 이제 맨날 넷플릭스 보고 누워 있고 막 그렇죠. 그럼 뭐 실제로 집순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저는 부분은. 굉장히 집순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뭐 얻고 싶은 수식어 있습니까?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뭐 R&B 재수상이라든지 샵 재수상. 대상이라든지 삼수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수상으로 대상. 하겠습니다. 삼수를 하셨었어요? 네, 저 삼수했어요. 오랜 시간 또 공부를 하셨군요. 네, 끈기에. 자, 몇 가지 질문들을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 인터뷰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혼자 지내는 시간이 이제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그 왜 사는가에 대한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되시지 않나요? 혹시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오히려 조금 네. 많이 이제 없어졌어요. 최근에는요? 네. 이게 저는 아이가 둘 있거든요. 딸아이가.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했다가 이게 어느 순간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애들이 이제 자라면서 이제 크고 신기하고 약간 뭐라 그런 그럴까요? 건가요? 모든 게 장점만 있을 수는 없고 단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하나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외로움이 좀 없어져요. 얘네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반면 이제 예전에 내가 예술을 하던 내 모습은 많이 이제
아, 그런 저항 정신이 투철했었던 내 모습이 많이 이제 기억이 안 나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인데 지금 실례지만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27 됐어요. 한창 지금 생각이 많이 제가 네. 그때 나이에 굉장히 많이 했을 때예요. 그때가 삶에 대해서. 이게 제가 엄청 특별한 뭐 사연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그런 고통을 겪거든요.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은 이제 뭔가 부모님이 이제 뭐 정년퇴임 이런 걸 겪으신 집도 많을 거고 그래서 조금 힘든 일이 좀 많았던 편이에요. 뭐 특별한 사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평범한 보통의 고민들인데 그죠? 평범한 고민이죠. 늘 그런- 일과가 끝나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고민이고. 그런 어려움을 되게 극복하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사랑? 제가 생각했을 때는 뮤지님도 네. 사랑에 의해 살아간 사람 같은데요. 뭐 있죠 아무래도. 뭐 뮤지션으로서는 이제 뭐 네네. 음악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자신의 특별한 아이디어에 대한 그렇죠. 사랑이라든지.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랑이 네. 밥솥만 주어주면 헤드뱅이를 하는 버릇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이거 밥솥으로 푸시는 건 아닙니까 혹시 이런 스트레스를? 지금 이제 밥솥추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뭐냐면 기억 구간에 없는 나이대예요. 그러니까 한 1.5세 정도? 그럴 때 이제 보행기 있잖아요. 애기들 네네. 못 걸을 때 네. 간신히 서 있게 해주는 거. 그거 이제 타고 다닐 때 이 밥솥 추추추추 이렇게 하면 그 헤드뱅잉을 막 하고 있었다고. 아 기억은 나는 게 아니고.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저희 언니가 제 단독 콘서트 끝나고 이 밥솥추 울리면 헤드뱅잉 하던 게 다 커가지고 단독 콘서트 한다 뭐 이런 사진을 이제 게시를 했었어요 인스타그램에. 귀엽네. 네. 네. 지금도 못 들어서 그렇지 지금도 틀면 혹시 추시는 거 아닙니까 헤드뱅이를?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독립을 하시고 네. 이제 음악을 시작을 하시고 앨범도 내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부모님이 초반에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부모님이? 일단 초반에는 이제 굉장히 반대하시고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네. 뭐 집안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안정되는. 아무래도. 네. 그래서 항상 뭔가 좀 공무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이제 제가 안정적이니까. 저는 그 공무원에 대한 반감은 전혀 없거든요. 네. 솔직히 괜찮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떤 안정감에 많은 돈은 있어서. 아니지만 안정감을 가지면서 뭔가 좋아하는 건 또 다른 형태로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뭐든지 다 재밌는 거 막. 하필 또 학교 다니면서 음악하고 이럴 때가 더 재밌었던 그쵸, 거. 그쵸. 맨날 음악. 고3 때 하고 싶은 게 제일 네, 많아지고. 그런 거. 네, 그런 것처럼 큰 반감은 없어서. 근데 이게 약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요즘 공무원 되고 이런 게. 네. 그런 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전념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그래서 최근까지도 그러셨어요. 이제 기술고시를 봐라. 응? 기술고시를 봐라. 최근까지도 그러셨는데 이제 좀 이제 상에 감사하고 있죠. 지금 이제 쏙 들어갔어요. 이런 걸 이제 받아버렸으니. 그거 왜 이렇게 부모님들은 기술에 집착을 하셨는지. 쓸모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나 보죠. 이건 뭐예요? 가사의 한용 혼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데. 그 한국말이랑 이제 영어랑 섞어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한영운용. 네네네. 한영운용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 생각도 없어요. 이게 영어로 꼭 해야 하고 싶은 말들이 있잖아요. 네. 한국말이랑 이제 영어랑 문법도 다르고 한국말일 때 예쁘게 말할 수 있는 거랑 영어로 예쁘게 말할 그쵸? 수 있는 거랑 굉장히 다른데 네네. 저는 전혀 반감은 없으시고. 반감은 없고 근데 이제 약간
뭔가 라인 맞추기식 소비하는 형태의 그런 억지스러운 한용 혼용에 대해서 이 어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질문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냥 간편하게 얘기해서 어울리면 할 말이 없는데 어울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거슬림이 누군가는 다 있겠죠. 저렇게까지는 안 했어도 되는데. 솔직히 근데 큰 반감 없어요. 왜 잘하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잘하면 아무리 유치한 것도 네. 좋은 톤으로 좋은 순간에 하면 네. 그게 예술인 거지. 네, 그게 네. 또 의미를 무조건 만들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맞습니다. 이 유치한 단어는 의도적으로 썼다. 왜냐면 네. 잘하기 때문에. 그럼요. 잘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노래건 랩이건.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저희가 우리 제이클래프 씨한테 라이브를 좀 요청을 했는데 네. 감사하게 또 라이브를 한 곡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어떤 곡을 들려주실까요? 저 1번 트랙이 플러플러라는 곡인데 네. 앨범 이제 제목이랑 똑같은 제목을 가진 곡이에요. 네네. 네. 이 노래는 제가 제일 요즘에 좋아하는 노래여서. 네, 저도 한번 옆에서 네. 라이브를 감상을 하겠습니다. 제이클래프의 플로 라이브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Damage stunting, I'm making dirty sounds. Spider webs scurrying on me, figure out what to see. And how could I put up with this vivid life? How could you put up with this vivid life? Only packing things representing flaw. Only packing things representing flaw. Damage stunting, I'm making dirty sounds. Spider webs scurrying on me, figure out what to see. 무대 위에 산다는 듯 필요 없이 못 살고 보여. 주고 싶어하는 모습은 실존하지 않는 그런 나의 삶에 박제된 모습이래. 현실이 매일 패는 나의 비명을 오래 참은 나의 즐거움에 선명한 세상 구경은 자리할 곳 없네. 내 타임라인은 잠시한 빛처럼 말아제가는 소식이네. 지나쳐가게 두었다. 당신이 되었으면 하는 멋진 모습은 차마 담을 수 없어. 내 버킷 안에는 내서 당신의 소식은 내 칼로리를 쓰고 내 기분을 망치고 내 공간을 망치고 나는 또 음악을 하고 싶은 기분이 되고 더 빈 공간이 없는 용기는 또 악취를 하고 또 누구의 일이는 나의 비를 깨워 내게서 변치 않은 동기부여라고 떠난다. 나 지금 떠나가 yeah. 지금 나 떠나가 no. 소식을 내밀어도 내겐 다 찾을 거야. 내겐 다 찾을 거야. And no,